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워터파크 볼케이노베이에 가봤습니다. 거대한 화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신나는 슬라이드도 타고 유유자적 유수풀도 즐기고 급류 타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 속에 숨겨진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볼케이노베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워터파크 볼케이노베이를 가려고 나왔는데요. 볼케이노베이 바로 갈 수 있는 호텔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카바나베이라고 하는 리조트입니다. 볼케이노베이를 걸어서 바로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걸어서 금방이네요.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리조트에 묵는 장점이겠죠? 이 길은 공식 호텔인 카바나베이 비치 리조트에 묵는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에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볼케이노베이 워터파크 입구가 등장했습니다. 입장하면은 입장과 동시에 바로 이 타프타프라고 하는 이 손목시계를 줍니다. 디즈니월드에 있는 매직밴드랑 똑같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찜질방에 있는 팔자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걸로 이제 어트랙션 예약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나갈 때는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와우, 이게 정말 사진에서만 보던, 영상으로 보던 볼케이노베이 화산인데 진짜 웅장해요. 저렇게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리고 아니고의 차이가 크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저기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나게끔 꾸며져 있어요. 호텔하고도 잘 어울리죠? 아우, 재밌겠다. 혼자 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같이 타줄 사람이 있으려나? 이렇게 뭔가 인기 있는 시설은 앞에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를 대면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시 이제 올릴 때 오면은 그때 탑승하실 수가 있어요. 탑승 시간이 올 때까지 급류 타기를 즐겼습니다. 이곳은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곳인데 일반 유수풀과는 그 속도가 좀 달라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나서 저의 타프타프를 보니까 5분 남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예약한 어트랙션의 대기 시간이 5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서 탑승 시간이 되면 타프타프에 진동이 옵니다. 그때 맞춰서 그 라이드로 가면 됩니다. 참 좋은 시스템이죠? 라카를 이용할 일이 있어요. 타프타프를 열고 닫습니다. 유료인데요. 만일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는다면 라카 쓸 일은 없어요. 다만 저처럼 카메라나 다른 짐을 들고 오면 탑승 시 못 들고 타게끔 하기 때문에 라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번 빌리면 하루 종일 열었다가 닫았다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계정에 내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타프타프로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카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 잘 보고 고르셔야 해요. 저는 멍청하게도 라카 크기를 잘못 보고 큰 걸로 빌렸어요. 카메라 하나 넣을 건데. 그래서 일부러 수시로 열고 닫았습니다. 억울해서요. 제가 가장 먼저 노린 크라카타오는 볼케이노베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쿠아 코스터입니다. 길다란 4인용 보트를 타고 롤러코스터처럼 질주하는 어트랙션이에요. 금방 대기가 마감되기 때문에 먼저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를 즐길 차례 유수풀을 찾아서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여기도 물을 뿌려대네요. 볼케이노베이는 워터파크라는 말을 안 쓰고 테마파크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테마에 많은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오, 화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산 안으로. 유수풀이라고 해서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좀 여유를 즐기려고 했더니 잊을만 하면 물을 뿌려줍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곳곳에 물 뿌릴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뿌리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즐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곳곳에 전광판으로 탑승 시간들을 알려주는데 라이드 나오는 그냥 바로 탑승하시면 되고, 대기시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타프타프로 예약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그냥 예약조차도 받지 않는 그런 라이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오전이나 점심때쯤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라이드 풀이죠.
그러면 탑승하실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약조차가 되지 않는 라이드인 거죠. 화산도 규모감이 엄청나요. 국내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규모감. 그리고 거기 슬라이드가 통과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게 만들었죠. 이제 또 다른 슬라이드를 타러 갔습니다. 볼케이노베이의 슬라이드들은 하나의 입구를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함께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입구는 같지만 슬라이드에 쓸 정도가 다르니까 잘 보고 대기하셔야 해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라이드는 5인용 튜브를 타는 건데 저는 혼자라서 누구랑 같이 타나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잘 매치해 주더라고요. 물론 같이 탈 사람들과는 어색하긴 했지만요. 화산안을 탐험해 볼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여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볼케이노베이 화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분노로 가득 찬 불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모험심이 강했고 원주민 청년과 사랑에 빠졌죠. 이에 분노한 신은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진 청년을 하늘로 보내 달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딸의 눈물은 바다를 잃었고 그제서야 불의 신은 자신이 딸의 행복을 뺏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딸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땅을 하늘까지 끌어올렸고 그것이 볼케이노베이 화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불의 신은 그 이후에 자신의 분노를 정령의 형태로 만들어 화산 깊숙이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령의 이름을 볼이라고 이름 붙였죠. 자, 이게 바로 화산 속에 갇힌 불의 신 정령 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 깊숙이 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You can hear me? I can hear you.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Paul. I'm the spirit of the volcano. 세월이 엄청 흐른 뒤 와투리족 사람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쿠누쿠라는 황금 물고기가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죠. 와투리족 사람들은 바다 곳곳을 다녔지만 쿠누쿠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을 배웠죠. 그러다가 세상 끝에 다다를 때쯤 황금 물고기 쿠누쿠를 발견했고 쿠누쿠는 와투리족 사람들을 커다란 화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볼케이노 베이입니다. 실제로 워터파크 안에서 와투리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화산 안에서는 이렇게 타프타프 장치를 대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렇게 화산 내부도 걸어볼 수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꼭 들어가 보세요.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화산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확실한 건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완성도 높은 워터파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스토리를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탄탄한 스토리 혹은 설정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테마파크든 워터파크든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와투리 마켓플레이스란 상품샵도 구경해볼까요? 파크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왜 상품샵에 와투리란 이름이 쓰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 아쿠아 슈즈입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아쿠아 슈즈 신는 걸 추천합니다. 샌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탈 때마다 벗도록 시키는데 아쿠아 슈즈는 신은 채로 탑승할 수 있어요. 물론 챙겨오는 게 낫습니다. 여긴 비싸니까요. 티셔츠와 텀블러, 마그넷 등도 판매합니다. 볼케이노베이 로고가 새겨진 래쉬가드도 파는데 이걸 입고 다른 워터파크에도 가기도 뭐하니까 사진 않았어요. 솔직히 무력이 1도 없으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태밍이 우선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워터파크들도 태밍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조금 수준이 다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프타프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뭔가 결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라카가 잠깐 안 돼서 직원들 태블릿을 통해서 이걸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티켓이 있는지, 어떤 라카를 이용했고 그 위치가 어딘지, 어느 슬라이드를 이용했는지 같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걸로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갈 때는 화장실마다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바로 호텔로 가면 되니까 객실에서 씻었어요. 심지어 수영복도 입고 갔다가 왔다가 했습니다. 이런 게 비싼 공식 호텔의 장점이죠. 그리고 곳곳에 이런 키오스크 같은 거대한 석상이 서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 타프타프를 대면 보시면 내가 탑승했었을 때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4인용인데 혼자 탄 버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크기별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불쌍해 보이네. 갑자기 혼자 타고 있는 거,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갈 때는 이렇게 타프타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케이노베이에서의 하루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같은 화산 컨셉인데 우리나라 어디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에휴. 그 다음날은 시월드 올랜도를 찾았습니다. 시월드 올랜도는 해양동물만큼이나 은근 롤러코스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시월드 올랜도에서의 신나는 하루가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니까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재밌다. 혼자서도 재밌다.